여러분 안녕하시죠? 어제 제가 여사친을 만든 이야기를 했더니 비밀 댓글에 비밀 댓글에 두 번째 와이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니냐라는 실소를 금치 못할 댓글이 달려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이슬람 다수가 신봉하는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가 아니고 이슬람 신도가 다수가 살고 있는 국가인데, 그러다 보니까 알라 신을 믿게 되죠.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4명의 와이프를 둘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 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사친이라는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곡해하시면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우즈벡 사람들끼리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현재 작년도에 포고된 법령 집에 의하면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이제 더 이상 두 번째 와이프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법으로 그래요. 그전에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었다고 해요. 규정되어 있었어도 실제 시행하지 않는 그런 사문화되어 있는 법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종교적 관습으로 두 번째 와이프를 두고 세 번째 와이프까지 두고 같은 집에서 살기도 하고, 따로 떨어져서 두 번째 와이프 다른 아파트 살고 세 번째 와이프 다른 아파트 살고, 그리고 혼인신고조차 하지 않고 첫 번째 여자와 두 번째 여자가 같이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 사람들이 법을 지키고 있는 것이냐? 그렇진 않아요. 우즈베키스탄 경찰에서 제재를 하면 범죄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누가 그거를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이슬람 교도가 된 이후부터 모두가 다 그러한 관습적으로 있었던 일부 다처제의 영향하에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누구 하나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해도 아주 특별히 범죄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집중적으로 조사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약간의 벌금 정도는 물겠죠. 어떤 경우이냐?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신고를 했을 때, 악의적으로 신고했을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또 하나 뭐냐면 공직자들은 두 번째 와이프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면직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암리에 숨어서 두 번째 와이프가 만들어졌고 지금도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와 저의 와이프가 공동으로 만나고 있는 여러 여자분들 중에는 두 번째 와이프로 살아가는 여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동으로 모임을 갖는 여성들입니다. 그리고 그냥 저와 인사를 하고 지내는 여성들도 두 번째 와이프로 지내는 여성들은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행복하냐? 아니, 세상에 첫 번째 와이프, 두 번째 와이프가, 세 번째 와이프가 있는데 첫 번째 와이프가 시기하고 두 번째 와이프가 시기하고 세 번째 와이프가 시기를 하면 그런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렇지는 않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친구라고 얘기한 거를 액면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게, 저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다 보니까 눈에 띄어요. 눈에 띄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두 번째 와이프를 두었어요. 근데 두 번째 와이프 가족 중에 누군가가 돈을 좀 벌고 싶어요. 그러면 저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협박을 하겠죠. 경찰에 꼰질른다고. 그리고 실제 지역 경찰하고 결탁해서
저한테 어떤 제재가 들어온다든지 금전적으로 해결책을 제안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서운 겁니다. 우즈벡 사람들끼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을 외국인이기 때문에 엄격한 법을 적용하게 되면 당할 수밖에 없고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고 형무소를 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현실적인 거를 놓고 억측을 하시고 그것도 공개적으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도 공개적으로 댓글을 옮겨드리겠는데 비밀 댓글에 뭐 이상야릇하게 비꼬거나 억측을 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한번 해보세요.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사귀는 여자친구하고 호텔에 한번 가보세요. 두 사람이 같이 잠을 잘 수 있나. 물론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도 제재를 받는데 외국인이 우즈벡 여자와 결혼, 혼인 증명서가 없는 상태에서 같이 호텔에서 합방을 한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뭐 불륜을 저지르지 않거나 아니면 결혼하기 전 젊은 여성과 젊은 남성이 성적으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진 않아요. 왜냐고요? 아니 사랑을 한다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제재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아주 세속적인 거를 거부하는 이슬람이 아닌 이상 어느 정도 허용치는 있습니다. 실제 젊은 사람들이 사랑을 나누고 하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고 그로 인해서 아기가 생겨서 만 18세가 되기 전에 결혼을 하는 여성, 남성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고요. 그런 사회가 저는 나쁘지 않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고요? 뭐 어느 나라든 일부 다처를 허용을 해도 어느 나라든 한 사람을 건사하기도 힘들 텐데 두 사람, 세 사람, 아니 그게 한국말이 통했을 때 일부 다처가 허용되는 한국이라면 한국말이 통했을 때 그것도 어떻게 조절은 가능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는 언어가 안 통하는데 어떻게 첫 번째 와이프와 두 번째 와이프를 조절하면서 집안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요? 그건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한번 와보세요. 외국인은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만나고 며칠 지나서 여자친구가 되면 손도 잡고 뭐 호포옹도 하고 뽀뽀도 할 수 있고 같이 잠자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실제 국결을 위해서 오시면 결혼식이 있을 때까지는 손도 못 잡아요. 그게 이곳의 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국결을 진행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그것조차도 모르고 쉽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즈베키스탄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렇게 쉽게 넘어가 주는 나라가 아니에요. 경찰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곳입니다. 자유롭게 아무 일 없이 민주 시민으로 살아가신다면 절대 무서운 곳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외국인에 대한 보호 정책이 그만큼 뒤따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외국인에게 폭력을 가하는 우즈벡 사람들은 중재로 다스려집니다.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조용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살아간다면 우즈베키스탄은 살기 좋은 나라이고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한 달 살이든 여행을 해볼 만한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찬란한 5천년의 역사를 가진 게 아닙니다. 우즈베키스탄에도 그에 버금가는 찬란한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